결혼 12년 차, 아내의 신명불륜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장모님의 배신.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제가 1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 몰래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저장해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7명의 상간남을 모두 고소했는데 전부 패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장모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딸 편을 들며 사위도 잘못이 있다고 저를 도리어 비난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9세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수정이 가명화는 1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29세, 수정이는 27세였죠. 수정이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키 165cm의 단아한 외모,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지적인 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정적이었어요. 제가 병원 일로 바쁠 때도 늘 따뜻하게 기다려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수정이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게에 보탬이 되었죠. 저희 둘 다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결혼 2년 후에는 첫째 민준이가, 4년 후에는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 모두 너무 예쁘고 똑똑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수정이는 둘째를 낳은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참 힘들잖아요. 특히 제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담당하다 보니 교대 근무가 많았어요. 거의 일주일에 4번은 밤을 새우거나 새벽에 들어왔죠. 문제가 시작된 건 약 3년 전부터였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 테이블에 소주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정이가 혼자 술 한잔 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술병의 개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소주 1병에서 2병, 그러다가 맥주까지 함께 놓여 있고. 여보, 요즘 술 많이 마시네? 아이들 재우고 나니까 좀 답답해서 미안해. 수정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저도 이해했어요.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니까 외롭고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정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혼자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엄마가 또 아파서 못 일어나. 민준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정이의 변화는 술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점점 그런 모습이 사라져갔어요. 대신 자주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소홀해지기 시작했고요. 수정아, 병원에 같이 가볼까? 상담도 받아보고 나 정신병자야? 그냥 좀 힘들 뿐이야. 이런 식으로 화를 내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수정이를 믿었어요. 결혼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족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해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드물게 주말 당직이 없어서 집에 있었어요. 수정이는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장 보러 갔고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평소에 못했던 집안 정리도 하고 TV도 보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파 쿠션 사이에서
수정이의 태블릿 PC가 나왔어요.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였죠. 처음에는 그냥 꺼둘까 했는데 화면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호기심에 뭘 보고 있었나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면에는 제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성관계 동영상이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바로 제 아내 수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아닐 거야.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수정이가 맞더라고요.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 남자가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CLS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태블릿을 계속 확인해 봤어요. 동영상 폴더를 열어보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정이와 다른 남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총 10개나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10개 모두 다른 남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도 있었어요. 영상 제목들을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호텔에서 과장님과 사랑, 새로운 오빠와의 첫날 밤, 병원 선배와 즐거운 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정리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각 동영상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수정이는 집에서 다른 남자들과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정이가 마트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정아, 핸드폰 좀 보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보자. 싫어. 왜 내 핸드폰을 보려고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수정이 핸드폰을 억지로 가져와서 확인해 봤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20명이 넘는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내용들로요. 어제 너무 좋았어. 언제 또 만날까? 남편 언제 야간 근무해? 그때 만나자. 호텔 예약해뒀어. 이번에는 더 재미있게 해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수백 개씩 있었어요. 여러분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발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병원 동료들과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존경하던 선배 의사,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까지. 핸드폰을 더 확인해 보니 수정이가 사용하고 있던 어플들이 나왔어요. 즉석 만남 어플들이었죠. 프로필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32세 유부녀, 남편 야간 근무 많음, 즐거운 시간 보내실 분 연락 주세요. 아이들 있으니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 사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얼굴은 가렸지만 몸매가 다 드러나는 사진으로요. 이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수정이는 제가 야간 근무할 때마다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믿을 수 있나요? 댓글로 반응 남겨주세요. 수정아, 이게 뭐야? 태블릿과 핸드폰을 들고 수정이 앞에 섰을 때 수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게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정이는 처음에는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궁했죠. 왜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그래서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우리 집에서
아이들 두고? 이때 수정이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일만 해.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걸 핑계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남자들을 모두 고소하기로 했어요. 총 7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익명으로 만났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동영상도 있고 메시지 증거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7명 모두 패소했거든요. 왜냐하면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였는데, 수정이가 즉석 만남 어플에서 만난 남자들은 모두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수정이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만났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빼고 아이들 이야기도 안 하고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 만남의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법의 허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7명 모두에게 패소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진짜 절망은 장모님 때문이었어요. 수정이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 당연히 저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수정이의 잘못이 명백하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위야, 수정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도 잘못이 있어. 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방치했잖아.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라는 거죠? 어머니, 수정이는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아이들 두고요. 그래도 네 아내잖아. 이혼하지 말고 다시 잘 살아봐. 여러분, 이런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정이가 술 문제로 상담받고 있다면서 치료비는 네가 대라. 네? 수정이 치료해서 다시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만들어야지. 그게 네 책임이야. 장놈님은 오히려 저한테 수정이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 치료비를 제가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정이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하루에 소주 3병씩 마시는 상태였고 술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였죠.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경우 알코올 의존 상태가 심각합니다. 또한 성적 일탈 행동도 알코올 중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정이의 불륜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학적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가족을 배신한 건 말이에요. 이혼 소송 진행 전은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이혼 소송은 상간 소송과 달랐어요. 수정이의 불륜과 알코올 중독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었죠. 특히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수정이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수정이는 이혼 소송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조정 과정에서 수정이는 제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어요. 수정이가 전업주부였고 제 돈으로 생활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거든요. 복잡한 감정들이 혼이 확정되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1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수정이도 결국 병든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 안 보러 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나중에 나으면 보러 올 거야.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리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들과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이라면서 아이들 돌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에 데려오고 숙제 봐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빠, 요즘 우리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민준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정이는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입원 치료를 거쳐서 지금은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장모님을 통해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하네.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수 없어요. 수정이가 정말로 치료되고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모님과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예요. 아이들 때문에 아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장모님은 아직도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정이가 그렇게 후회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답답해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가족을 배신한 건 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 법 시스템의 한계예요. 상간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익명만남 어플을 통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불륜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런 법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 느낀 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술을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질병이에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질병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족을 해치는 행동은 말이에요. 현재의 삶,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제가 병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밥 먹고 TV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요. 미래에 대한 생각아 이들이 자라면서 언젠가는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하지만 거짓말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이들이 충분히 성숙해지면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가족이 어떻게 상처받는지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진실을 말해주시겠어요? 새로운 인연에 대한 생각 주변에서 재혼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봐도 되지 않겠니?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과의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다시 신뢰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회에 하고 싶은 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수정이의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저도 완전히 잘못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한쪽이 외롭다고 호소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하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치료와 회복에 대한 생각. 수정이가 현재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믿을 수 없는 마음도 있어요. 12년을 속이고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전문의로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 공부해 보니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더라고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도파민 분비 시스템이 망가져서 술 없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알코올 문제로 고생하는 분 계신가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상간소송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느꼈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익명 만남을 통한 불륜의 경우 상간자를 처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는 불륜 피해자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혼 후 아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저녁 아이들과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아빠,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서연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물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아침에 아이들 깨우고 아침밥 차려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는 숙제 봐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특히 야간 근무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아이들을 어머니 집에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불러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커요. 아이들이 저에게만 의지하고 저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홀로 육아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혼 후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집세,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학원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의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해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그게 전부예요. 민준이는 수학을 좋아해서 공학자를 꿈꾸고 있어요. 서연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혼남이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편견들을 마주할 때마다 속상하지만 아이들과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사회적 편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가정 문제로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 예전에는
단순히 병만 치료했는데 지금은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력 상담할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어요. 가족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몸소 느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용서하라고 조언해요.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원망하고 살면 본인만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용서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었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예요. 엄마는 왜 없어? 우리 엄마는 왜 안 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잘 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아빠, 엄마, 아이들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아이들도 완전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용서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록 엄마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육아 지원 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예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고 행복했던 가정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